중국 허난성에서 금융 패닉을 떠올리게 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금융 사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큰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일어난 사건은 속담과 같은 중국발 금융 패닉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는 4,602곳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촌진은행으로 불리는 지방의 신용금고는 1,651곳이 존재합니다. 이 중 허난성에 위치한 우저우 신민생농촌은행, 상체해민, 제청화훼농촌은행, 카이펑 신동방농촌은행 등 4개의 촌진은행에서 지난 4월 하순부터 갑자기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들은 시스템 점검 도중 일시적인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약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스템 장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황한 중국인들은 은행으로 몰렸고 예금이 조 단위로 묶이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예금주들 사이에서는 예금한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SNS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들 4개 은행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중국 전역에서 펀드 예금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저우 은행에서는 최저 투자액 150만 위안으로 이자 6%, 50일 후에 인출 가능하다고 하는 펀드를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펀드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중국 각지에서 펀드에 투자하려는 중국인들이 몰렸습니다. 중국에도 핀테크가 발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고액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 영향으로 지난 4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중국인, 급여가 줄어든 중국인 등이 탈탈 털어 허난성에 투자한 돈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은행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이들 4개 은행의 공통점은 허난신재부집단투자라는 회사가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이 투자회사를 이끄는 루이라는 사람은 이미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난 6월 18일 허난성 허창시 공안국은 경정통보라는 이례적인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안국은 2022년 4월 19일 우리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허난신재부집단투자홀딩 주식회사를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루이를 총수로 하는 범죄 집단이 촌진은행을 이용해 일련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 이들 안건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이미 일부 용의자를 구속했고 한편 일부 자금과 자산을 찾아내 압류 및 동결했다. 이들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루된 인원도 많고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공안기관은 수사 규모를 확대해 범죄자가 징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 유지와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이 안건에 대한 수사를 단계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안국과 별도로 간부 비리를 수사하는 허난성 당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도 6월 10일 허난집단투자의 전 수석 발전 고문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도망친 루이와 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어 6월 17일 허난성 당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허난성 재계의 거물인 중원은행 부회장을 구속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원은행 부회장은 같은 날 부회장직을 사임했지만 역시 그도 루이와 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앞서 개미 구멍이라는 속담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이 4개 지방은행 사기 사건이 중원은행이라는 허난성 최대 지방은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원은행의 총 자산은 1조 2천억 위안이고 직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원은행은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지방은행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지난 5월 27일 중원은행은 같은 허난성의 로양은행, 핑딩산은행, 자옥과 중국여행은행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당시 중원은행은 허난성 최초 1조 위안 규모의 금융항공모함 탄생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에서 열린 합병식에는 허난성 수장인 류양생 허난성 당위서기도 참석했습니다. 류양생 당위서기는 현재 62세로 시진핑 총서기의 충신입니다. 2019년 11월 산시성 당위서기로 발탁됐고 지난해 5월 허난성 당위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류양생 서기의 권력은 놀랄 정도입니다. 지난해 7월에서 8월에 일어난 전례 없던 홍수 피해는 1,400만 명의 피해를 입혔고 사망자도 302명에 달했습니다. 날마다 홍수 피해가 증가하자 허난성의 중국인들은 대응에 뒷전인 정부를 향해 이것은 인재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류양생 서기는 책임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시진핑 총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류양생 서기는 올해 들어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답하는 듯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제로 감염자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인구 550만 명의 안양시를 갑자기 봉쇄시킨 것을 시작으로 성내 도시들에서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5월 2일에는 이번 금융사기 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인구 70만 명의 시청시를 20대 여성 1명이 확진자가 됐다며 봉쇄를 했습니다. 사실 개미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금융사건과 관련해 류양생 서기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융사기 사건으로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예금자들이 몰려들자 허난성은 그 대책으로 예금자들의 스마트폰에 보관된 건강 코드라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즉 확진자 취급하듯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금자가 강제 자가격리 조치가 되면 그 가족도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 SNS상에서는 우저우신 민생농촌은행에 단돈 0.2 위안이 있을 뿐인데 아이도 학교에 못 가게 됐다는 등의 반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허난성은 부동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건설이 중단됐을 때에도 건설 중인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인을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항의하지 않고 아파트 구입 비용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사인하면 확진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로 감염자 정책의 남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의미에서 이번 금융사기 사건은 중국의 개미 구멍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금융까지 금이 가고 있는 지금의 중국 상황을 시진핑 총서기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